호주이아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8월 13일 금요일 점심때가 다 돼가는데요. 시드니 날씨가 아주 화창합니다. 자, 얼마 전에 엊그저께 8월 11일 날 한국에서 검정고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검정고시로 호주대학 입학하기 또는 또 수능 성적으로 호주대학 입학하기. 아마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혹은 검정고시나 이 수능 성적을 가지고 또 호주 대학에 바로 입학하려고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테니까 오늘 영상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저 뒤쪽 부분에는 실제 검정고시 어떤 성적으로 호주 대학에 어떻게 입학을 하게 됐는지 그 실제 사례를 가지고도 또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 누르고 갈게요. 자,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검정고시와 한국 수능 그리고 에이타라고 하는 호주 수능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검정고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증,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장 같은 거죠. 근데 다행히 호주 정부도 이 한국의 검정고시를 그대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호주 대학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의 이제 수능은 대입 입학 성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검정고시는 따로 있고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는 건 따로 있고 수능 시험을 보고 또 대학을 지원하는 이 수능 점수가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호주 고등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졸업 시험 같은 거죠. 이 졸업 시험이 주마다 불려지는 용어는 다른데 시드니 같으면 HSC라고요. 퀸즐랜드 같으면 QCE, 빅토리아 같으면 VCE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고등학교 졸업 시험에서 나오는 그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점수를 다시 호주 대학에 지원할 때 에이타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주 대입 지원 에이타라고 하는 것은요, 한국의 검정고시 혹은 고등학교 졸업장 플러스 한국의 수능 점수, 이 두 가지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게 이 에이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검정고시만으로도 호주대학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그 세부적인 방법들이 있겠죠. 자, 검정고시가 고등학교 졸업 학력하고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검정고시를 마치고 대학에 지나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뭐 여기 보시면 이제 1, 2, 3, 4번 정도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요. 원칙은 영어권이 아닌 국가, 특히 호주, 뉴질랜드가 아닌 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호주 대학에 들어갈 때는요, 호주 대학이 보통 3년 과정이 많습니다. 영국 대학도 그런데요. 주로 뭐 상경 계열이라든지 뭐 IT 분야라든지 뭐 사이언스 관련 분야라든지 뭐 간호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대부분 3년 과정으로 정식 학사학위를 졸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이제 4년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한국 대학 1학년 때는 전공 세부적으로 막 공부를 하기보다는 뭐 교양 과목 같은 것들이 좀 많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호주 대학은 1학년 때부터 바로 전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년 과정이 이제 상당수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이제 어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호주, 뉴질랜드가 아닌 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주 우수한 성적이 아니고서는 원칙은 파운데이션 1년 하고 예비 과정 1년을 하고 대학 1학년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한국이 또 학력적으로 또 우수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죠? 고등학교에서 웬만큼 성적만 거두면 이 파운데이션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디플로마 과정을 통해서 대학 1학년을 할 수 있고요. 혹은 성적이 아주 우수하다 그러면 대학 1학년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이제 검정고시 같은 경우도 그 방법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이 성적이 아주 우수하면 뭐 명문대학에 무슨 아주 높은 학과 이런 것들은 조금 1학년으로 바로 가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들은 파운데이션을 거쳐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검정고시도 아주 우수한 성적이면 대학 1학년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고요. 이제 일반적인 거는 2번이 좀 많죠. 파운데이션 예비 과정을 하고 대학 1학년 때는 거. 3번은 어떤 거냐면요. 이 디플로마는 이제 파운데이션이라는 건 특정 전공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비 과정이고요. 근데 디플로마는 뭐 IT면 IT, 뭐 사이언스는 사이언스, 뭐 엔지니어링이면 엔지니어링 이렇게 딱 전공을 정합니다. 이제 학부 같이 이렇게 엔지니어링 안에도 여러 전공이 있고 IT 안에도 여러 분야가 있지만 어쨌든 그 큰 덩어리 정도는 학부 정도, 패컬티라고 그러죠. 그 정도는 정하고 디플로마 1년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1년은 정확하게 그 대학 1학년하고 똑같거든요. 과목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2학년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이 파운데이션하고 디플로마의 어떤 세부적인 차이는 제가 그 파운데이션 디플로마 차이에 대한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4번은 이 테이프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직업 학교 같은 겁니다. 현장 기술직 같은 거죠. 뭐 요리, 타일, 미용, 뭐 자동차 정비, 목수, 그죠? 화해, 원예, 정말 그 종류별로 따지면 몇백 가지가 되거든요. 예, 그런 과정들을 하고 그와 유사한 학사 이상의 과정이 있다 그러면 또 편입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5번, 6번은 꼭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더라도요, 고2까지만 하더라도 또 호주 대학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인데, 이것들은 제가 파운데이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은 대학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뭐 8개월 과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1년 혹은 1년보다 조금 더 긴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플로마는 보통 8개월 또는 1년. 디플로마 8개월이라는 것은 호주 대학이 보통 1년에 2번 2월달 7월달 이렇게 보통 학기가 시작하거든요. 7월달에 만약에 내가 디플로마를 시작한다, 그럼 그 다음 연도 2월달에 대학 2학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초에 시작 안 하고 7월에 시작했는데도 다음 연도 대학 2학년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정고시 후에 한국 대학을 가는 방법하고 호주 대학을 가는 방법하고 요거를 좀 비교 분석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뭐 저보다 잘 아시죠? 검정고시를 치고 한국 대학 가는 방법은 뭐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면 웬만큼은 좀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한국은 보통 이제 수시, 정시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면 검정고시를 통해서 수시로 대학을 간다? 뭐 잘 아시죠? 이건 정말 좁은 문이잖아요. 그죠? 아주 뭐 이렇게 특수한 케이스 아니고서는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검정고시 후에 정시로 대학을 간다?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뭐 수도권 대학들은 사실은 좀 힘들고, 지방에 사실 그렇게 높은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대학들 일부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검정고시로 정상적인 우리가 한국에서 조금 그래도 학생들이 원하는 선호도가 좀 높은 그런 대학들을 입학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러나 호주는 검정고시에서 수능 성적도 없이 이 검정고시만으로도 호주 대학 가는 방법, 아까 보셨듯이 그런 방법들이 있고, 또 수능 성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좀 더 수월하게 또 호주 대학 가는 방법들 이렇게 있거든요. 다만 이제 좀 주의하실 것은, 그러면 검정고시를 보고 한국 대학 가는 게 낫나 호주 대학에 가는 게 낫나,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지 어디가 더 우수하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금전적인 여력, 또 해외 나와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의 어떤 성향, 적응력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학생과 부모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인 거죠. 다만 이제 좀 주의하실 것은, 고등학교 과정을 정식으로 다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 종종 보면 이과 수학하고는 괴리감이 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검정고시 과목에도 수학이 있지만 그 수학이랑 보통 우리가 수능 때 보는 이과 수학하고는 좀 수준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호주 대학을 들어갈 때 만약에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많이 요구하는 무슨 공학 분야라든지 이렇게 갈 때는 대학에 입학 지나갈 수 있는 루트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좀 이과 수학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좀 다지고 이렇게 입학을 하셔야지 학업 따라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이런 유의사항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지난 8월 11일, 엊그제죠. 오늘 8월 13일이니까요. 엊그제 이제 한국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8월 말에 이제 성적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대학을 염두에 두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유학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분석해 드리는 호주 대학 진학 방법들, 각 대학의 입학 조건들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검정고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점수 기준들이 있어요. 이걸 1000점 만점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중요 과목을 해가지고 또 400점 만점으로 또 나누기도 하는데, 요즘 호주 대학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검정고시가 이제 선택 과목까지 7과목이면 700점 만점이잖아요. 그럼 그 밑에 평균 점수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제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 때, 검정고시를 통해서 호주 대학에 들어갔던 학생들의 그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 때 성적표를 제가 학생의 신상은 가리지만 보여드리면 거기 나옵니다.
평균 성적이 있거든요. 뭐 95점이다, 97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평균 성적을 가지고 대부분 호주 대학들이 학생의 그 어드미션을 입학 사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호주 대학을 간다 그럼 기왕이면 또 호주의 명문 대학을 또 선호하시잖아요, 그죠? 유학까지 오는 마당에, 그죠? 물론 이런 명문 대학들이 좀 학비도 높고 입학 조건도 훨씬 더 좀 까다롭긴 하지만 분명히 뭐 틈새는 있으니까요. 미국에 아이비리그가 있다 그러면 호주에는 이제 그룹 오브 8이라고 해서 8개 명문대학 그룹이 있는데 좀 더 이런 대학들은 좀 연구 중심의 어떤 그런 대학들인데요. 뭐 퍼스의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이 있고 멜번의 모나시 대학, 멜번 대학이 있고 그리고 시드니의 시드니 대학이 있고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이 있고요. 이렇게 8개가 있는데 이 8개가 이제 아무래도 뭐 세계 랭킹이나 이런 것들로는 뭐 호주의 탑을 찍는 대학들인데 이 8개 말고도요 아주 또 우수한 대학들이 어떤 게 있냐면 대학 이름에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는 대학들이 상당히 좀 스트롱한 대학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심플할 겁니다. 어떤 대학이냐면 브리스번에 우리 QUT라고 있죠. 퀸즐랜드 공과대학, 그죠? QUT가 있고 시드니에 보면 또 UTS라고 있어요. 이 T 또 테크놀로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멜번에 보면 RMIT, 지금은 RMIT 유니버시티라고 그냥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이 RMIT 원래 그 풀 네임이 T가 테크놀로지고요. 그리고 퍼스에 보면 커틴 대학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커틴 유니버시티라고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여기도 테크놀로지로 출발했던 대학인데 이런 대학들이 물론 공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종합대학입니다. 근데 좀 더 이 GA 대학 다음으로는 좀 더 스트롱한 대학들이고요. 졸업 이후에 이제 그 취업하는 그러니까 기업에서 선호하는 어떤 형식의 커리큘럼을 갖춰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시드니 대학의 입학 조건을 한번 보죠. 시드니 대학의 파운데이션 입학 조건인데요. 1년 3개월 과정이 있고 1년 과정이 있고 8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적대로 좀 나눠집니다. 성적이 우수하면 8개월 과정으로 들어오라고 입학 허가를 줄 것이고 성적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은 1년 혹은 뭐 1년 3개월 과정으로 해라 이렇게 들어올 텐데 입학 허가가 줄 텐데 가끔 한국 분들이 이제 혼돈하시는 게 있어요. 뭐 자녀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영어권에서 한 2년 남짓 공부하다가 어떤 연유에서건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 그런 경우에 한국 고등학교를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더러 이제 검정고시도 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보통 상대적으로 영어가 아주 우수하죠. 영어권에서 뭐 한 2년 정도 공부했으면 아무래도 한국의 일반 아이들보다는 영어가 우수하잖아요. 그래서 뭐 토플 같은 점수를 뭐 110점 막 이렇게 받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럼 가끔 이제 어머님들이 이 자녀가 영어 점수가 아주 우수하니까, 이 영어 어학 점수가 아주 우수하니까 성적이 아주 우수하다라고 생각해서 호주 명문대학에 입학이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어학 점수예요. 쉽게 설명하면 한국어 잘한다고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에 점수가 아주 높다고 한국의 명문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영어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에서 말하는 그 영어하고는 조금 다른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IELTS라든지 PT라든지 토플이라든지 이런 점수가 높다고 해서 대학의 입학 사정에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 어학 점수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학과 성적은 아주 좋아서 시드니 대학의 파운데이션 8개월 과정으로 갈 수가 있는데 영어 성적이 부족하다? 예, 여전히 갈 수 있습니다. 앞에 영어 뭐 10주나 20주 연수를 하면 되죠. 대학 부설 영어 센터에서, 그죠? 이건 그냥 필요 충분 조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아까 제가 파운데이션을 고2만 마치고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내신 등급이 한 4, 5등급이다. 그러면 시드니 대학의 파운데이션 1년 3개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1년 이후에는 또 대학 1학년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그러니까 고2만 마치고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내신 한 5등급 정도만 돼도 파운데이션 거쳐서 고3 하지 말고, 그죠? 시드니 대학 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뭐 시드니 대학이 되니까 다른 모든 호주 대학 다 된다고 보셔도 간주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 GED라고 해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한국의 그 검정고시를 줄여서 이렇게 GEE 혹은 GED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성적이 60%, 이 60%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도표에서 천정 기준에서 600점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00점이라고 하면 쭉 보면 검정고시 평균이 대략 뭐 한 93점 정도 되겠죠, 그죠? 93점 정도라고 하면 시드니 대학의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8개월 과정이면
80%니까 조금 더 높아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유학생 중에 호주에서 하이스쿨을 다니고 있다?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호주 하이스쿨 고2까지의 어떤 성적이면 파운데이션 들어갈 수 있고요. 고3을 마친 경우에는 요것보다는 조금 낮아도 예를 들어서 고3을 마쳤는데 내신 6등급이다. 충분히 호주 명문대학의 파운데이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명문대학, 아까 GA 대학이라고 말씀드렸던 시드니에 있는 UNSW 대학, 특히 이제 공대 쪽으로 아주 호주에서는 뭐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데, 이 UNSW 대학의 파운데이션 말고요, 디플로마, 이 디플로마는 대학 1학년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기왕이면 파운데이션보다는 디플로마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전공 분야가 좀 어느 정도 좁혀져 있다 그러면요, 이 디플로마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유학생 중에는 이제 호주 고3을 마치고 A타를 치겠죠. 그런 경우에는 70점인데 아까 보셨던 그 검정고시로는 75%. 그러니까 75%니까 이거는 검정고시 평균 점수로는 95점, 96점 정도 되겠죠. 검정고시 조금 여러분들 뭐 학원 이렇게 조금 상담도 받아보고 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웬만하면 정말 뭐 과거 때, 요즘은 그런 경우 별로 없죠, 그죠? 근데 뭐 과거에 어떤 연유에서든지 고등학교를 졸업 못 하신 분이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내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좀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 말고요. 보통 한국에서는 그걸 전략적 자퇴라 그러더라고요. 예. 전략적으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수능을 열심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좀 유리해지잖아요. 수능을 열심히 준비해서 뭐 유학이라든지 한국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도 종종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검정고시를 조금만 서치해 보면 웬만하면 95점은 다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주의 GA 대학이라고 하는 이 명문 대학의 디플로마, 이 디플로마는 예비 학년도 아니잖아요. 1학년 그대로 하고 2학년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 검정고시 95점 정도면 UNSW 디플로마 과정으로 갈 수가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GA 대학은 아니지만 또 아주 스트롱한, 기업에서 상당히 선호하고 취업률도 높은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대학이 이제 UTS 대학인데, 디플로마다라고 하면 뭐 65%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검정고시로 뭐 한 95점 정도만 돼도 이 파운데이션은 충분히 갈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셨다라고 하면 수능 점수표는 제가 나중에 그 실제 케이스, 이런 학생이 이렇게 진학했다라고 하는 실제 케이스에 말씀드릴 텐데, 등급이 밑에 쭉 나옵니다. 그 등급이 뭐 여러 과목들이 있잖아요. 여러 과목들 중에 자신이 제일 잘한 과목 3과목이 5등급 이상이면 이 디플로마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 아니죠. 잘한 과목은 모든 과목은 아니고요. 수학, 영어, 사탐, 과탐, 뭐 국어, 외국어까지 이렇게 5과목 중에 3과목만 5등급 이상만 되면 이 명문대학인 또 UTS 대학의 디플로마는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은 검정고시가 한 90 이상만 돼도 이건 이제 최저 수준입니다. 명문대학의 파운데이션은 물론 더 높아야 되지만 호주에 뭐 한 43개 종합대학이 있잖아요. 그 중에 40개가 다 호주는 국립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대학이 또 이렇게 수준 차이는 조금은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검정고시 90점만으로도 호주 파운데이션은 갈 수 있고요. 뭐 94점 정도만 돼도 디플로마는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한 98점 정도 되면 뭐 일부 대학에 또 일반적인 학과들은 충분히 어플라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수능 등급으로는 파운데이션은 뭐 거의 뭐 아무리 등급이 낮아도 수능 성적이 있다라고 하면 파운데이션은 지원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수능을 안 보신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에 내신 등급이 있잖아요. 그 내신 등급은 수능 등급하고 같이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5등급에서 6등급이면 디플로마, 그리고 3, 4등급이면 대학 1학년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물론 이제 명문대학일수록 인기 학과일수록 요거보다는 더 높아야 되겠죠. 그런데 대학 1학년 디플로마 파운데이션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학 1학년은 아예 전공을 내가 딱 정해야죠, 그죠? 전공을 정해야 무슨 대학 무슨 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디플로마는 무슨 과 딱 이거보다는 공학이면 공학, IT 계열이면 IT 계열, 뭐 인문학부면 인문학부, 뭐 경제 경영 관련이면 경제 경영 관련, 뭐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만 지어주면 돼요. 그리고 1년 이후에 2학년으로 되고요. 그러니까 디플로마 1년 마치고는
세부 전공이 또 초이스가 조금 있죠. 그러니까 범위를 조금 더 넓혀두고 갈 수 있는 이점이 또 있죠. 똑같이 2학년이 되면서요. 그 파운데이션을 마치면 이제 1학년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주의사항이 있는데, 많은 분들은 대학 1학년이 이제 문화적인 충격, 뭐 언어적인 장벽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워서 디플로마를 조금 이제 먼저 하고, 그러면 디플로마 또 학위까지 받고 2학년으로 가는 거니까 나중에 뭐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디플로마 끝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A 대학 말고 B 대학을 가고 싶어. 이럴 경우에도 디플로마 학위가 있는 경우는 훨씬 수월합니다. 편입학이요. 호주는 편입학 시험 자체가 없고 그 전에 학위만 있으면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학 1학년으로 바로 들어갔다가 1년만 하고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그 대학 다시 복학하는 건 상관없는데 다른 대학을 염두에 둔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어요. 디플로마보다. 그래서 이것도 또 장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학업의 강도는요, 한국 학생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 디플로마보다 파운데이션이 더 학업의 강도가 높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파운데이션은 예비 학년이니까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디플로마는 학생이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를 정했잖아요. IT면 IT. 그러면 대부분의 과목이 IT 연관된 과목으로 구성이 되니까 내가 관심 분야니까 곧잘 하죠. 그런데 파운데이션은 어떤 거냐면요, 보통 우리 고3 때 배우던 그런 수학을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 과목을 다시 해요. 예, 이런 과목들을 할 때 좀 학생들이 버거워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고려를 한번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내가 검정고시로 호주 명문대학에 시드니 대학 같은 파운데이션을 들어갔는데, 내가 실컷 파운데이션을 하고 대학에 들어갈 때 뭐 내가 원하는 과 모든 거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파운데이션 성적에 따라서 이제 대학의 전공을 다시 이제 정할 수가 있거든요. 파운데이션 전공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럼 내가 실컷 파운데이션 끝나고 대학 1학년으로 못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런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 이제 시드니 대학의 웹사이트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예, 시드니 대학 파운데이션을 하면 95% 아이들은 시드니 대학 들어갑니다. 5%는 대학 못 간 게 아니고 시드니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을 선택했거나 이랬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자체를 못 들어갈까봐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파운데이션을 마치고 나는 의대를 갈 거예요. 치대를 갈 거예요. 이거는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닌 거죠. 그죠? 예, 그건 정말 작은 극소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뭐 어쨌든 내가 원했던 그 대학은 다 들어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대학들 하나 세부적인 걸 한번 보면요, 어떤 대학들이 그런 과정들을 두고 있냐면, 디플로마는 뭐 거의 모든 대학들이 다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GA 대학 중에 아델레이드에 있는 또 명문 대학이죠. 아델레이드 대학입니다. 엔지니어링 안에는 정말 다양한 전공들이 있잖아요. 뭐 기계공학도 있고 토목공학도 있고 화학공학도 있고, 그죠? 예, 다양한 뭐 생명공학도 있고, 그죠? 예, 이런 쪽으로 이제 2학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플로마의 엔지니어링 디플로마의 1학년은 대부분의 엔지니어링에서 공부하게 될 그 공통 분모를 1학년에 다 이렇게 모아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컴퓨터 IT도 디플로마가 또 아델레이드에서 제공하고요. 이거 성적에 따라서 8개월에 끝낼 수도 있고 1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아델레이드 대학의 파운데이션 역할을 하는 아인스버리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아인스버리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을 공부하면 그 파운데이션 전체 성적을 500점 만점으로 나눠 가지고요, 내가 파운데이션 마칠 때 내 성적이 몇 점이냐에 따라서 아델레이드 대학이 어떤 과로 갈 수 있냐가 이미 다 이게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어요. 그때 따라서 뭐 입학이 됐다가 안 됐다가 이게 아니고요. 이 보시면 뭐 아델레이드 대학의 회계학과로 간다, 바첼러 오브 어카운팅으로 간다 그러면 이 500점 만점에 360점 정도 받으면 진학이 되고요. 360점 정도는 정말 어려운 점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412점을 받으면요, 아인스버리 아델레이드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412점을 받으면 아델레이드 대학의 치대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델레이드 대학 법대는 396점이네요. 그리고 아델레이드 의대로도 갑니다. 412점이면요. 물론 다른 뭐 인터뷰 같은 것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충분히 그런 가능성들을 다 이렇게 열어두고 있고요. GA 대학의 또 명문, 멜번에 있는 명문 대학이죠. 모나시 대학입니다. 예, 여기도 디플로마가 IT 분야, 엔지니어링 분야, 그리고 아트, 여기서 말하는 아트 이제 인문학이죠. 예, 그리고 디자인, 뭐 건축, 그리고 교육학, 뭐 사이언스 분야까지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UNSW 대학의 디플로마,
여기도 IT 관련 디플로마도 있고 엔지니어링 관련 디플로마도 있고요. 자, 이 서던 크로스 대학은 뭐 이런 명문 대학이라 아까 말씀드린 그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명문 대학 측에 속하는 그런 대학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이건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호주에 보통 유학 오실 때는 대부분 영주권을 염두에 두고 오는 영주권 유학인 경우가 많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실컷 공부를 해도 미국에 내가 남고 싶어도 미국 영주권은 뭐 어떤 호주처럼 이렇게 뭐 일정한 점수가 되면 준다, 뭐 어디 취업이 돼서 이렇게 스폰서를 해서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약간 복불복처럼 추첨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고 원하지 않든 원하든 뭐 한국에 돌아와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생기는데 호주는 자기 의지에 따라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주권이 가능한 학과들이 이 헬스 관련 학과들이 좀 많아요. 제가 그 영주권 가능 학과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 또 그것도 밑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각 그 가능한 전공들만 세부 분석해 가지고 전공 분석 영상들이 한 10여 편 있거든요. 그거 제가 밑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서던 크로스 대학의 디플로마 오브 헬스라는 걸 하게 되면요. 간호학과로도 가지죠. 그 다음에 포디아트리라고 해서 족부의학으로도 갈 수 있죠. 그리고 언어 치료라고 하는 스피치 패솔로지로도 갈 수 있고요. 오큐페이셔널 테라피라고 하는 분야도 있는데 이 분야도 갈 수 있고요. 뭐 다양한 이런 분야로도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딱 간호로 가겠다 찝은 학생이면 모르겠지만 내가 의료계통에 적성은 맞을 것 같은데 간호가 맞을지 오큐페이셔널 테라피가 맞을지 뭐 포디아트릭이 맞을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런 게 좋은 오히려 옵션이 될 수가 있죠. 대학 1학년은 아예 처음부터 딱 정해야 되잖아요. 간호학과면 간호학과. 그러나 조금 이건 오히려 1년을 마치고 2학년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퍼스에 있는 또 명문 대학 중에 하나죠. GA 대학은 아니지만 커틴 대학.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플로마 오브 헬스 사이언스를 하게 되면 1년을 마친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레바레토리 메디슨이라고 해서요. 이건 이제 우리 실험실에서 막 연구하고 한 이런 분야도 영주권이 되거든요. 근데 이 레바레토리 메디슨이 레바레토리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직종인데 호주에 있는 명문 대학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에임스라고 하는 기술심사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미 인정한 어떤 코스들이 있어요. 이 커틴 대학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커틴 대학의 이 레바레토리 메디슨 과정을 마치면 영주권으로도 또 진료가 또 확보가 될 수가 있고요. 간호도 있고요. 뭐 물리치료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폭을 넓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실제 케이스 한 세 학생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상황하고 좀 견주어서 볼 수 있도록 실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좀 더 현실감이 있으실 텐데요. 자, 이 학생은 2020년에 작년에 이제 군대를 막 제대를 하고요. 수능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수능 성적을 봤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한국 대학보다는 차라리 유학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에게 이제 수속 의뢰를 했던 학생인데 이 학생은 지금 보시면 이 수능 성적 보면 역사 과목하고 영어 과목은 절대평가니까 이제 점수가 안 나오죠.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왜 절대평가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시험이라는 거는 상대평가를 하려고 보는 게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 자체를 부정하고 절대평가를 하는 거는 그러면 역사에 아주 좀 뜻이 있고 잘하는 아이들이랑 영어적으로 아주 또 능력이 있어서 그 관련 계통 전공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죠? 네. 네, 아무튼 뭐 이건 뭐 여러분들마다 다 개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여기 밑에 이제 등급이 나오는데 이 등급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요. 자, 아래쪽에 보면 이 학생은 이제 영어를 10주를 하고요. 사실은 영어 점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준비 영어 과정은 이걸 이제 EAP라 그러거든요. 아카데믹 잉글리시인데 주로 이제 영어 에세이 적는 위주. 더러는 또 프리젠테이션 하는 어떤 스킬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굉장히 아카데믹하게 가르치는 영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열심히 어학 공부해 가지고 IELTS 점수 몇 점 받는 그 영어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영어이기 때문에 입학 조건에 충족한 영어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해당 대학에서 한 10주 정도, 한 2달 반 정도 되죠. 10주 정도의 대학 준비 영어 과정을 하는 거는 참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대학에 들어가서 모든 과제들은 호주는 다 에세이 형식으로 내게 되는데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수능 성적을 가지고 디플로마를 1년 하고 그리고 UTS 대학에 이제 내년 6월부터 UTS 대학 이제 2학년 2학년으로 이제 학업을 하게 되고요. 자, 이 학생은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서 갔던 학생인데 학생이 뭐 신상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이게 보면 만점 받았죠. 검정고시. 검정고시를 잘 모르시는 분은 와 대단하다 이러실 텐데 실제로 검정고시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하고 곧잘 공부를 좀 한다라는 학생들은 만점이나 만점에 거의 버금가는 점수를 받아와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에버리지 점수가 그냥 100이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조금 뭐 명문대학은 아닐지라도 뭐 아주 인기학과가 아닐지라도 내가 그냥 대학 1학년으로 바로 가겠다.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요. 혹은 내가 그냥 디플로마를 통해서 1학년으로 가겠다. 이것도 가능하고요. 정말 내가 명문대학의 인교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이제 파운데이션을 거쳐서 이렇게 또 갈 수도 있겠죠. 자, 이 학생은 캔버라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프로비저널 오퍼죠. 이게 어떤 거냐면 원래 이 학생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명문대학 UTS 대학에 법대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요. 법대는 아주 이제 UTS 법대 정도면 정말 호주 수능 점수로도 뭐 탑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정고시 점수만으로는 이 UTS 대학 법대 1학년으로 갈 수 없어서 이 파운데이션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파운데이션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파운데이션이랑 법대랑 입학 허가를 한꺼번에 다 줍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비자를 받았는데 학생이 이 파운데이션을 다 마친 다음에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던 거예요. 법대도 정말 좋은 거지만 호주에서는 확실히 의료계통이 좀 더 낫겠다라고 해서 물리치료학과를 가고자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었던 거죠. 근데 호주에서 물리치료학과는 또 굉장히 또 인기학과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UTS 대학은 물리치료학과가 석사 과정에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사 과정에서 헬스 사이언스 같은 걸 하고 석사 과정에 물리치료를 해야 되니까 학업 기간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학사 과정 물리치료학과가 있는 캔버라 대학으로 바꿨는데 이렇게 이제 중간에 대학을 바꿀 때는 기존에 있던 대학에서 그럼 오케이 너가 그런 사유라고 하면 다른 대학으로 옮겨도 좋다. 왜냐하면 그 대학에서 학업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이제 릴리즈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이 보시면 이제 캔버라 대학의 물리치료학과에서 입학허가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위에 릴리즈 어프로브 이렇게 그러니까 릴리즈 레터를 이제 받아야 갈 수 있다 이렇게 됐던 거였는데 어쨌든 캔버라 대학의 물리치료학과로 입학허가를 받았고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내년에 이제 1학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또 다른 학생인데요. 이 학생도 검정고시인데 97.71 평균 점수가 97.71점을 받았는데 뭐 이 정도 점수면 역시 여러 옵션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학생은 이제 멜번에 있는 명문대학이죠. 모나시 대학을 선택했어요. 모나시 대학의 디플로마 오브 비즈니스, 뭐 경영학에 가깝다고 보셔야 되겠죠. 1년을 하고 모나시 대학의 2학년 바첼러 오브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국제 비즈니스를 하는 걸로 선택해서 이렇게 입학 허가가 나왔던 케이스고요. 자, 그래서 호토바기가 이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대학 1학년을 가는 게 나은지, 디플로마로 가는 게 나은지, 파운데이션으로 가는 건 나은지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입학을 허용해줄 호주 대학이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검정고시 점수를 가지고 가는 건지 수능 점수를 가지고 가는 건지 아니면 한국의 고등학교 내신 성적으로만 가지고 호주 대학에 진학을 원하는지 이 조건에 따라서도 다 다르고요. 여러분들 성적에 따라서도 다 다르니까 언제든지 제가 밑에 자막으로 저희 그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성적을 뭐 필요하면 여러분들 뭐 실명이나 이런 건 가리셔도 괜찮아요. 그 성적을 보여주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어떤 과가 있으면 그 과 혹은 선호하는 대학이 있으면 대학 뭐 이렇게 알려주시면 이 점수면 이 대학은 좀 힘들 것 같고 뭐 이 대학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은 이 과는 조금 어렵겠지만 이 과는 가능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과는 영주권이 가능하지 않는 학과라 졸업한 다음에 호주에서 취업은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려면 영주권이 가능한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뭐 이런 솔루션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메일로 제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검정고시 후에 혹시 호주 공학으로 바로 간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학에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능력이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런 분들은 호주 공학에 입학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입학허가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대학에 진학하는 게 아니고 뭐 한국에서 준비하는 비자도 준비해야 되고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좀 충분히 수학 공부를 조금 이과 수학 공부를 조금 하고 이렇게 오시는 게 잘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호주 영주권 유학은 대학보다는 전공이 훨씬 중요합니다. 순수하게 유학을 목적으로 호주 유학을 접근했던 분들도 막상 호주 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지나다 보면 나도 호주 대학 졸업하고 호주에서 취업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영주권 받고 영원히 살겠다 이건 아니더라도 호주에서 공부했으니까 호주에서 취업을 해서 한 3, 4년 경력을 쌓고 그런 다음에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호주 대학 졸업장만 들고 간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거든요. 요즘 해외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그 졸업장 가지고 한국 가더라도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그 현지에서 몇 년간 경력을 쌓고 돌아가면 완전히 그림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럼 나도 호주 대학 졸업하고 나도 호주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져. 취업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거든요. 그러려면 호주 대학까지 다 졸업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슨 카페 알바할 게 아니잖아요. 영주권이 있어야만 대학 졸업한 그 전문 분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전공이 영주권이 되고 안 되고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버려요. 입학할 당시에는 내가 그 생각 안 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입학할 때부터 내 전공이 영주권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내 전공하고 유사한 전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경영학을 하는데 나는 영주권 전혀 상관없어서 경영학을 합니다라고 선택했지만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영주권의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학생들은 경영학하고 아주 유사한 경영정보학 같은 걸 하면 그건 배우는 거는 절반 이상은 경영학이지만 그건 또 호주에서는 분류로는 IT로 분류되니까 졸업하고 또 영주권이 될 수도 있고 취업의 길로도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하냐에 따라서 이후의 진로가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 검정고시 혹은 수능 점수로 호주 대학 진학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